오늘 볼 물건은 신축 단층 주택이 절반까지 뚝 떨어져 1억 원대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외벽 마감에 따뜻하고 개성 있는 붉은색 기와 지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외관에 사용된 자재들 역시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하여 집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층 구조라 생활하기 편리하고 넓게 빠진 마당과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 또한 2, 3인 식구가 살기에 딱 좋은 실속 있고 쾌적한 크기입니다. 지금부터 본건이 왜 이 가격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숨겨진 매력이 더 있는지 구석구석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건으로 가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국도 왕복 2차선을 시원하게 달리다가 전원주택 단지로 향하는 골목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진입로 초입은 오르막길로 시작됩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조금 가다 보면 중간 지점쯤 바닥에 빨간색 락커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수막에 개인 사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도로가 과연 이 전원주택을 건축한 건축사의 소유 땅인지 아니면 이 단지 조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의 개인 소유 땅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 집의 진입로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유지라면 나중에 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 땅세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한창 짓고 있는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막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주택도 보입니다. 이처럼 단지 전체가 현재 개발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소송 및 채권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단지 내의 도로는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본건까지 차량이 부드럽게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로 폭도 6m로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 집은 넓게 포장된 도로에 잘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이제 주택의 입구, 대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별도의 대문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와 마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원주택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답답함을 없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대문이 없다는 점이 염려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 경계에 맞추어 대문이나 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마당입니다. 마당은 주택의 앞쪽으로 넓게 펼쳐진 잔디 마당이 중심을 이룹니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어 보기에도 시원하고 전원 생활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주택을 따라 니은자 형태로 길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측면 쪽으로 나 있는 마당 공간은 사실상 폭이 워낙 좁고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마당은 주택 전면에 넓게 확보된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앞에 넓고 시원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테라스 공간까지 걸어가는 길의 일부에는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예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디딤돌 덕분에 잔디를 밟지 않고도 집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왼쪽 부분, 마당 한쪽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수도는 마당에 물을 주거나 야외에서 간단한 손빨래 또는 흙 묻은 도구를 씻는 등 전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외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넓은 마당의 한쪽 구석을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채소나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실용적인 텃밭, 그리고 외부 수도까지 갖춘 완벽한 마당 공간입니다. 본건은 별도의 실내 주차장 건물이나 캐노피 형태의 주차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면 마당 옆쪽 공간에 차량 한 대가 편안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주차는 주로 도로에 인접한 마당의 일부분을 활용하거나 단지 내 도로변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이 폭 6m의 단지 내 도로 두 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좀 더 깔끔하고 전용된 주차 공간을 원하신다면 현재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는 도로 인접 부분 일부를 차량이 드나들기 쉽도록 콘크리트나 자갈 등으로 포장하여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주택의 외관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이 2023년 3월 24일입니다. 지어진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축급 단독주택입니다. 2년밖에 안 되었으니 당연히 건물 상태는 매우 우수하고 입주하시면서 큰 비용을 들여 수리할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새 집처럼 쾌적하게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건축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집은 흔한 목조주택이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지진이나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며 단열과 방음 효과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기와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의 디자인은 현대적인 모던함과 전원주택 특유의 아늑함이 잘 어우러진 스타일입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붉은색 계열의 기와 지붕으로 집 전체가 따뜻해 보입니다. 외벽 마감을 보면 회색 석재 타일 붙임 마감과 스타코 마감이 조화롭게 사용되었습니다. 회색 톤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며 외벽에 사용된 자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싼 자재가 아닌 비싼 자재를 사용하여 집의 품질을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감재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관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창호는 세련된 블랙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색의 창문 프레임은 밝은 회색 외벽과 선명하게 대비되어 외관을 더욱 깔끔하고 돋보이게 만듭니다. 창문 크기가 크고 마당 쪽으로는 미닫이문 형태로 되어 있는 창호도 많아서 뛰어난 채광은 물론이고 마당이나 테라스로의 외부 접근 또한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 현관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나무 데크 대신에 고급스러운 현무암을 깔아 테라스식으로 멋지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 현무암 역시 비싼 자재에 속합니다. 이 테라스 공간은 집 밖에서 차를 마시거나 날씨 좋은 날 독서를 하거나 혹은 손님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집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어 생활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넓은 마당을 활용하기에도 최적의 형태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관의 위치입니다. 현관문이 정면의 도로 쪽이 아닌 반대편 측면에 특이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거실과 마당 쪽 창문을 통한 개방감은 살리면서도 외부 시선으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하려는 건축적인 배려로 해석됩니다. 현관이 있는 측면에는 또 다른 방화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통하는 문입니다. 다용도실을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후면 쪽은 시멘트 바닥과 현무암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LPG 가스통을 포함하여 마당의 조경수 및 조경석들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유주와 협의하거나 만약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된다면 소유주에게 철거 및 회수를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관료를 청구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후면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량 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6제곱미터로 약 1.815평으로 작은 크기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본 건물에 비해 약간 부실하게 지어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지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한 필지로 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한 형태로 흔히 정방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잘 빠져 있습니다. 땅 모양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주택을 배치하거나 마당을 활용하는 데 있어 공간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는 명확한 경계 울타리는 없지만 돌을 쌓아 만든 옹벽이나 혹은 옆 토지와의 땅의 높낮이 차이 등을 통해 경계가 자연스럽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배치를 보면 주택이 토지의 후면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뒤로 배치한 덕분에 주택 전면에 넓고 시원한 마당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전원주택 단지 내 폭 6m 도로와 무려 두 면이 접해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어 진출입이 자유롭고 차량 동선 확보나 주차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남측에 위치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 대규모 도로망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토지의 면적은 550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66.375평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주택을 짓고도 넓은 마당, 텃밭까지 확보할 수 있는 너무 과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좁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전원 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한 면적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물 평면도를 바탕으로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층 주택의 면적은 84.02제곱미터로 25.416평입니다. 단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아주 알차고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여유롭게 지내시거나 아이가 한 명 있는 3인 가족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구조는 현관, 넓은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방 2개, 다용도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에는 외부의 소음과 찬 공기를 막아주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단열과 방음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통합된 형태로 펼쳐지는데 평면도상으로 보아 이 공간들이 정말 넓게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은 효율적인 동선인 디귿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리 공간과 작업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요리하기에 편리할 걸로 보입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각종 살림살이를 놓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며 특히 내부에서 주방을 통해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따로 나 있습니다. 방은 총 2개입니다. 그중 안방은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안방 내부에는 전실 혹은 이와 유사한 용도로 표기된 공간이 있는데 아마도 화장대나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 공간에는 넓은 드레스룸과 전용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옷을 보관하기에 꽤 넓게 빠져 있어 수납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방 1개 역시 침실이나 서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화장실은 총 2개로 안방에 하나, 그리고 거실 근처에 공용 화장실이 하나 더 배치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상 거실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서향은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깊숙이 들어와 채광이 좋고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구조 역시 실용성과 쾌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잘 설계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매 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직원과 담당 조사관이 대면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주소지 건물이 체납법인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직원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는 주장했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정확한 임대차 금액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결정적으로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매 매각명세서상에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2021년 1월 30일에 계약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일은 2021년 1월 30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입일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는 기준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입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물건의 말소 기준일은 2023년 4월 4일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일만 있을 뿐 대항력의 기본이 되는 전입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낙찰받더라도 물어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셋째,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23년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은 2021년 1월 30일로 사용 승인일보다 무려 2년 이상 이전입니다.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계약이 진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공매 매각 명세서에 나와 있는 조사 현황은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서 대면 조사하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것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현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해당 공사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한 법인 직원이 자신이 받지 못한 5천만 원의 채권을 임대보증금인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른 후에는 물어줄 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 직원이 임대차가 아니라 제3자로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적 정황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기에 해당 공사대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탐문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가 단순히 법인 직원으로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과 관련된 채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실적 정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 물건의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이자 동시에 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주변의 환경을 좀 더 넓은 시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임야, 농경지,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서로 섞여 있는 전형적인 전원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연과 주거 공간이 조화롭게 혼재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주택의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넓게 펼쳐져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앞쪽으로는 비교적 큰 천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산 임수와 유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막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녁에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유치권 행사 중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다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주택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 짓담한 집들도 주변에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단지 전체의 완성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점점 산 쪽으로 지대가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편의시설 및 주변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통해 이 주택의 입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보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읍내 쪽으로 나가야 하며 약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이 집은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나아 보입니다. 편의시설은 역시 읍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읍내에는 생활에 필요한 마트를 비롯하여 재래시장, 공용버스터미널,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트까지의 거리는 1.1km로 매우 가깝습니다. 자차로는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장보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주요 도시들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영동까지는 영동군청 기준 22km로 자차 23분 소요됩니다. 보은까지는 보은군청 기준 24km로 자차 28분 소요됩니다.
김천까지는 김천시청 기준 46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대전까지는 서대전역 기준 57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상주까지는 상주시청 기준 41km로 자차 55분 소요됩니다. 청주까지는 청주공항 기준 74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금산까지는 금산군청 기준 62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 이내 거리에 영동, 보은, 김천, 대전, 상주, 청주, 금산 등 주요 도시들이 포진해 있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병원 이용 등 광역생활권을 활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입지입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09476-003입니다. 감정가는 2억 6,535만 5,2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3,267만 8천원이며 보증금은 1,326만 7,8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66.375평이며 건물 평수는 25.41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3월 24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공매이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2억 중반대에서 시작해 현재 1억 초반대까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싼 자재가 아닌 비싼 석재 타일과 스타코 현무암돌 등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지은 신축급 전원주택이 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이 집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2년밖에 안 된 신축이라 수리할 걱정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166평의 적당한 토지 면적의 넓은 잔디 마당과 텃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역시 25평대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거실, 디귿자 주방, 넓은 드레스룸 등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생활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이 2개라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이 이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현황이라는 권리 분석상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임대차 주장하는 점유자로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물어줄 위험은 낮지만 체납법인 직원의 숙소 사용이라는 복잡한 관계와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탐문조사와 명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지 내 개인 사도 문제와 유치권 행사 중인 인근 주택 등 아직 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건은 신축이고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1억 원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채무자나 관련 법인이 공매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